찰스 린드버그 주니어 유괴 사건. 1932년 3월 1일 미국 뉴저지에서 일어난 유괴 사건은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희생자는 당시 가장 유명한 미국인 중 한 명이었던 찰스 린드버그의 첫째 아들 찰스 린드버그 주니어였다. 부모인 찰스와 엠모로 린드버그는 평소 지내던 집이 아닌 감기에 걸린 아들을 돌보기 위해 본가에 머물고 있었다. 그날 밤 아기를 돌보던 간호사 베티 가우가 방을 비운 사이 창문이 열려 있었고 창문 아래에는 사다리가 놓여 있었다.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바닥에는 유괴범이 남긴 $50,000를 요구하는 협박 편지가 남겨져 있었다. 당시 린드버그는 대서양을 단독 비행해 유명해진 영웅이었고 그의 가족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이었다. 그의 아들이 유괴되었다는 소식은 단숨에 전국으로 퍼졌고 FBI와 뉴저지, 경찰, 심지어는 암흑가 인물들까지 수사에 뛰어들었다.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유괴범은 점점 몸값을 올려갔다. 3월 6일 두 번째 편지가 도착했고 몸값은 $70,000로 올랐다. 3월 8일에는 린드버그 부부가 직접 고용한 중개인을 거부하고 신문 광고를 통한 연락을 요구하는 세 번째 편지가 도착했다. 이 와중에 뉴욕에 은퇴한 교장 존 콘돈 박사가 중개인 역할을 자청하며 사건에 개입했다. 콘돈은 유괴범과 직접 접촉해 아이가 무사하다는 증거를 요구했고 몇 차례 협상을 거쳐 4월 2일 마침내 몸값을 전달했다. 유괴범은 아이가 매사추세츠 인근의 한 보트에 있다고 했지만 경찰이 현장을 수색한 결과 아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린드버그 가족은 절망에 빠졌고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는 듯했다. 그러나 두 달 후인 5월 12일 뉴저지의 한 숲에서 지나가던 트럭 운전사의 조수가 아이의 시신을 우연히 발견했다. 아이의 두개골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고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다. 부검 결과 아이는 이미 유괴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고 경찰과 가족들이 협상하는 동안 그는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이의 사망이 확인되자 연방정부와 뉴저지 경찰은 유괴범의 흔적을 쫓기 위해 몸값으로 지불한 돈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당시 지급된 돈은 대부분 금, 증권이었고 루스벨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33년 5월 1일까지 일반 지폐로 교환해야 했다. 경찰은 뉴욕의 연방준비은행을 포함한 전국의 금융기관들의 일련 번호를 공유하며 감시를 강화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34년 9월 18일 맨해튼의 한 은행 직원이 몸값으로 지급된 금 증권을 발견했고 경찰은 그 지폐를 사용한 사람을 추적했다. 결국 한 주유소에서 뉴욕 번호판을 단 차량이 발견되었고 차량 소유주는 독일계 이민자 리처드 하우프트먼이었다. 경찰은 즉시 하우프트먼의 자택을 수색했고 그의 창고에서 몸값으로 지불된 지폐 중 일부가 발견되었다. 그는 곧 체포되었고 그의 필적이 유괴범이 보낸 협박 편지와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하우프트먼은 처음에는 자신이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그는 친구였던 이지도어 피슈가 독일로 떠나면서 자신에게 맡긴 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피슈는 이미 독일에서 사망한 상태였고 그의 가족조차도 하우프트먼과의 관계를 부인했다. 더욱이 하우프트먼은 처음에는 돈을 맡았다고 주장하다가 이후에는 피슈가 자신에게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사용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러한 모순된 주장과 결정적인 증거들로 인해 그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936년 4월 3일 뉴저지 주립교도소에서 전기의자형으로 처형되었다. 하지만 하우프트먼의 처형 이후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무죄라며 1994년 95세로 사망할 때까지 주장했고 일부 법학자들은 당시의 수사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검찰이 몇 가지 증거를 조작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하우프트먼이 범죄와 관련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너무 많았다. 유괴 당시 창문에 걸쳐진 사다리는 일반인이 만들기에는 복잡한 구조였고 하우프트먼이 근무하던 목재소의 목재와 일치했다. 또한 필적 감정 결과 그가 보낸 협박 편지와 동일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한편 사건이 너무나도 유명해지자 일부 음모론도 제기되었다. 일부에서는 찰스 린드버그 본인이 실수로
아이를 죽이고 이를 감추기 위해 유괴극을 꾸몄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한 모든 증거는 하우프트먼이 유일한 범인임을 가리키고 있었고 음모론을 뒷받침할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찾아달라며 FBI까지 동원한 린드버그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유괴 사건으로 남았으며 이후 연방정부는 유괴범을 철저히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또한 린드버그 법이 제정되면서 $10,000 이상의 몸값이 요구되는 유괴 사건은 연방 범죄로 간주되어 FBI의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 되었다. 이후 FBI는 유괴 사건을 더욱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유괴범을 더욱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찰스 린드버그 주니어 유괴 사건은 미국 전역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결국 유괴범은 체포되어 처형되었지만 사건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일부 의문점을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유괴 관련 법률이 대폭 개정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가장 유명한 유괴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다.